안녕하세요. 저희는 제2법칙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 알아봤으니 질량의 조작적 정의를 알아봅시다. 질량의 조작적 정의. 조작적 정의라는 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조작적 정의란 어떤 개념을 과학적으로 정의하는 방식이다. 더 설명하자면 조작적 정의는 어떤 관찰할 수 없는 것을 관찰이 가능하도록 한 개념이 관찰되는 사태를 정의의 한 부분으로 포함시키는 정의이다. 이것 또한 좀 이해하기 힘드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온도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측정이 가능하죠. 즉 온도 자체를 아예 수은주에 나타내는 눈금으로 조작적 정의가 가능하다는 이 말입니다. 즉 이것을 이용하면 누구나 온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온도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누구나 온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조작적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질량의 조작적 정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것 위해서는 저희는 한 가지 실험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실험을 위해서는 저희는 이 두 평행하는 어떠한 트랙을 놉니다. 아주 긴 트랙. 그리고 그 트랙 위에는 이러한 카트가 있고 그것이 이렇게 다시 자, 저희는 질량의 조작적 정의를 위해서 한 가지 실험을 준비합니다. 이 실험에 필요한 것은 이 두 평행하는 아주 긴 트랙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랙 위에는 자석 혹은 공기가 뿜어져 나와서 그 위에 있는 물체들과의 마찰이 없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이 트랙 위에는 이런 카트를 놓고 이런 스프링 장치를 놔서 이 스프링 장치에 이런 판자를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이 카트와 이 스프링 간의 연결을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판자의 무게가 0이라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즉 판자가 아주 가벼운 판자라고 저희는 가정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저희는 시나리오 두 개를 준비합니다. 시나리오 A. 저희는 시나리오 A를 위해서 물체 A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물체 A의 질량을 단위 질량으로 정합니다. 단위 질량으로 정한다는 의미가 이 질량을 1로 지정한다는 것이랑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이 카트를 일정한 가속도 A만큼의 가속도로 움직입니다. 물론 이 기계 장치가 이 가속도로 도달하기 전까지는 스프링이 굉장히 불안정하면서 왔다 갔다 하겠죠. 하지만 기계 장치가 이 가속도 A만큼 도달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스프링의 길이는 일정하겠죠. 그리고 저희는 그 길이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가 L0이라고 합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2법칙에 의해 힘이 일정하면 가속도가 일정하고 가속도가 일정하면 힘이 일정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것은 m이 상수일 때의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프링 길이가 줄어든 것으로 힘이 얼마나 판자에 가는지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시나리오 B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B를 위해서 저희가 만약에 측정하고 싶은 어떤 질량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질량을 MB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이 MB를 저희는 무엇을 할 거냐? 일단은 이 카트를 A만큼의 가속도를 내게 합니다. 그러면 스프링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LB가 나오겠죠. 만약에 LB가 이 L0보다 작을 경우 저희는 이 가속도를 줄입니다. 그러면 LB는 점점씩 커지겠죠? 그럼 어느 순간 LB는 L0과 같아지게 됩니다. 저희는 그러면 그 가속도를 측정합니다. 그걸 AB라고 합시다. 반대로 LB가 만약에 L0보다 크다고 하면 저희는 가속도를 높여서 그러면 LB가 줄어드니 결국에는 LB는 L0과 같아지겠죠. 그러면 그 가속도를 저희는 측정을 합니다.
자, 저희가 앞서 설명했듯이 스프링의 길이가 힘을 측정할 수 있는 어떠한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즉, 이 시나리오에서 스프링의 길이는 L0입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에 비해서의 스프링 길이는 L0이고요. 그 말인 즉슨 이 두 시나리오에서 이 카트가 이 판자에 가하는 힘은 같습니다. 그 카트가 판자가 스프링에 가하는 힘을 다시 자, 이제 저희는 시나리오 A에서는 가속도 A만큼의 가속을 냈을 때 스프링 길이가 L0이라고 했죠. 그리고 시나리오에 비해서 가속도 B만큼의 가속을 냈을 때 스프링 길이는 똑같이 L0입니다. 스프링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이 말인 즉슨 이 시나리오 A에서 판자가 스프링에 가하는 힘을 FA로 했을 때, 그리고 시나리오 B에서 판자가 스프링에 가하는 힘이 FB라고 했을 때 L0이 같기 때문에 FA는 FB와 같습니다. 그러면 제2 법칙을 이용해서 저희는 이러한 방정식에 도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는 MA를 단위 질량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는 이것도 측정할 수 있고 이것도 측정할 수가 있죠. 그렇다는 소리는 이 물체의 B의 질량은 시나리오 A에서 가속한 것만큼의 그 크기 나누기 AB 크기가 되겠죠. 저희는 이걸 간단하게 이렇게 표기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그래서 이런 질량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질량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량을 아는 물체를 이용하면 얼마나 가속하는지에 따라 그 힘 F 또한 측정이 가능하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물론 F는 MA를 이용해 저 위의 것들을 도출해낼 수 있는데 만약에 F가 MA가 아닌 즉 MA가 아닌 만약에 K 곱하기 A를 1차 미분한 것, 만약에 이러한 방정식이면 과연 저 위의 것들을 도출해낼 수가 있을지에 대한 것도 저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K는 상수입니다. 상수. 즉 일정한 변하지 않는 값이란 뜻이죠. 뭐 예를 들어서 A를 1차 미분한 것이 아니 플러스 예를 들어서 K2 곱하기 A 2차 미분한 것이 들어갈 수도 있고 3차 미분한 것이 들어갈 수 있고 등등 많이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모든 방정식을 이용해도 저 위에 똑같은 값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F는 정말로 A인지에 대해서 저희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실험했던 기록은 없지만 우리는 제2법칙을 뒷받침하는 많은 기술적 업적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인류는 달에 착륙을 성공시켰죠. 만약에 제2법칙이 F는 MA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던 많은 일들이 존재합니다. 뉴턴 같은 경우에는 F는 MA와 중력의 역제곱 법칙을 이용해 행성의 타원 궤도를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볼 점은 질량의 가산성입니다. 여기서 말한 가산성이란 이렇게 두 물체가 있을 때 각각의 질량이 M1, M2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만약에 질량이 M3만큼 나간다고 가정을 합시다. 저희가 만약에 질량이 가산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M3이 그저 M1 더하기 M2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만든 질량의 조작적 정의를 이용하면 이 질량의 가산성의 타당성은 그다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앞서 설명했던 실험을 이용해서 만약에 M1에 대한 실험을 한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것에 대한 어떤 가속도를 도출할 수 있겠죠. 그리고 M2에 대해서 실험을 하면 그것에 대한 가속도도 저희는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아까 전에 도출해낸 조작적 정의에 의하면 M1은 A0 나누기 A1입니다.
그리고 m2는 a0 나누기 a1입니다. 이 여기서 말한 a0은 앞서 설명했듯이 단위 질량이 가지고 있는 가속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이제 m1과 m2를 합쳐서 그 판자에 다시 고정을 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합친 질량이 m3이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한 가속도는 a3이 나오겠죠. 하지만 저희는 질량의 가선성에 대해서 만약에 진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m1 플러스 m2는 m3이 되겠죠. 그리고 이 m3은 조작적 정의를 이용하면 a0 나누기 a3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개는 그저 a0 나누기 a1 플러스 a0 나누기 a2가 되겠죠. 그렇다면 저희는 a1 플러스 a2 a0 나누기 a1 a2는 a0 나누기 a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저희가 이것을 캔슬하면 a1 플러스 a2 나누기 a1 곱하기 a2는 a3분의 1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a3은 a1 곱하기 a2 나누기 a1 나누기 a2가 되겠죠. 첫눈에는 이 답이 우리의 예상과는 많이 다릅니다. 즉, 질량의 가사성을 증명하려면 굉장히 많은 다른 질량들도 실험을 해야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저희는 앞서 중력이 높이와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것은 물체가 지구와 가까이 있을 때의 가정입니다. 하지만 중력이 속도와 무관하다고도 지적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방정식 S 2차 미분한 것이 A에 의한 문제의 수학적 설명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지적해야 될 것은 중력은 속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력은 속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아인슈타인이 1905년도에 순전히 이론적 수단으로 밝혀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즉, 저희가 만약에 특수산도론적인 부분을 고전역학에 입힌다면 뉴턴의 제2법칙은 이렇게 재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F는 m 나누기 1 마이너스 v 제곱 나누기 c 제곱 그리고 v 1차 미분한 것. 여기서 m0은 불변 질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어느 관성기 안에서 물체가 가만히 있을 때 그 물체가 갖는 질량을 불변 질량이라고 저희는 합니다. 그리고 C는 빛의 속도입니다. 즉, 이 방정식을 보면 이 C 같은 경우는 3 곱하기 10 to the power of 8 meter per second입니다.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죠. 그렇다는 소리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물체의 속도는 이 빛의 속도보다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이것이 1과 굉장히 가깝다는 소리죠. 그래서 F는 만약에 B가 물체의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굉장히 작을 때 F는 m B 1차 미분한 것으로 아주 근사한 방정식이 나오겠죠. 이런 의미에서 저희는 뉴턴 역학은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물체의 역학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물체의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굉장히 느릴 때는 뉴턴의 역학이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